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오늘 방송문화진흥회의 문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시청자의 성원과 사랑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서 비판과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보전되기보다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사실 MBC에 대한 평가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만은 저도 이제 86 세대로서 과거 MBC의 리즈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MBC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방송 산업과 정책을 주로 공부해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저나 학계가 MBC와 방문진 문제를 너무 예사롭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였습니다. 최근 MBC 관련돼서 여러 주체에서 사실 이런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으로 오늘 세미나도 현재의 MBC와 방문진 문제에 대해서 현 주소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솔루션을 좀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MBC의 의미와 오늘의 MBC와 방문진이 생겨나게 된 과정, 또 방문진과 MBC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에 이어서 사실 이렇게 MBC 문제에 대한 MBC 내부에서 또 혹은 방문진에서 MBC 문제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매인 눈길로 MBC를 바라본 분들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제 발표에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채워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MBC가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과연 공영방송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MBC에 대한 이런저런 가치 판단이 없는 그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재원부터 사실 거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모습이 민영방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노조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 되었고 최근 노조위원장 출신 사장이 연달아 이제 사장에 선임이 되었고 그래서 MBC를 가리키는 말이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는 과거에는 좀 과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영 방송이라는 표현이 MBC에 거의 정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C의 특히 최근 10년의 역사, 이것은 우리 사회는 그래도 모든 면에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데 MBC에 있어서만은 지난 10여 년의 역사는 역진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MBC에 오늘 우리도 공영방송 MBC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MBC가 태생부터 공영방송이었던 것은 아니죠. MBC는 본래 신군부에 의해서 그 전까지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에서 이제 공영방송 MBC가 된 것이죠. 언론통폐합과 함께 처음에는 KBS의 주식의 70%가 넘어갔다가 민주화 이후에 1988년도에 MBC의 지배구조 형성을 위해서 방문진이 설립되고 그래서 KBS가 가졌던 70% 지분을 받아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MBC의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 위원장님이랑 잠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는 MBC 구성원들의 의사가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전적으로 광고 재원에 의존하면서 소유는 공적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하는 그런 좀 드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례상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씩을 추천해서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의 이사로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또 방통위는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3인 그리고 야당이 2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방문진은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런 화살표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MBC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MBC는 정치권과 방통위가 선임한 그런 방문진을 통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그 MBC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진과 MBC의 거버넌스를 보았을 때 이것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후견주의이고 또 하나는 조합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후견주의, 클라이언텔리즘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인사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방문진과 MBC와 같은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본래는 이게 후견주의, 뒤에서 이렇게 돌봐준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귀족들이 평민으로부터 세금이나 부역 등을 이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평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것에서 유래해서 정치학에서는 정치인들이 투표권을 매개로 투표자들과 이익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만은 우리 방송 정책, 미디어 거버넌스 이런 쪽에서는 인사권을 매개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견주의가 이제 사실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후견주의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 지구상에 그런 경우가 거의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또 후견주의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후견주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조합주의인데요, 코퍼레티즘인데요. 미디어 시스템의 다원주의 모델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방통위의 경우에도 집권당이 전부 이렇게 차지하기보다는 다수 세력이 함께 참여해서 가급적이면은 합의제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공영방송이사회에도 집권 여당이 전원을 임명하기보다는 조합주의에 기반해서 여야가 함께 인사들을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야의 대치 이렇게 정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병행되는 정치 병행성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있어서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방송 제도에서 후견주의와 이제 정권 교체에 의한 이제 정치 이것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젊은 연구자인 김상유 선생과 서울대학교 이준웅 교수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34개 주요 국가들의 경쟁적인 정치 상황, 그러니까 여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수평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것들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의 관련성을 보니까 이렇게 경쟁적 정치 상황에서는 비교적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이제 많이 보장이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보았고요. 반면에 또 후견주의가 강하면은 이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둘 다 해당되거든요. 정치적인 경쟁주의가 있어가지고 여야 정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후견주의가 크게 작동해서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드문 안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MBC를 둘러싼 현실을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과연 합리적인 후견주의가 구현되고 조합주의도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작동되고 있는가, 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과 시청자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듯이 특정 세력의 해방구로서 뭐 사실상 노영 방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방문진이 허울뿐인 어떤 대주주이고 MBC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으로 주인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MBC와 방문진의 이제 연대기적인 어떤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방문진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도 MBC 역사가 있긴 하죠. 1959년도에 사업가 김상용 씨가 부산에서 부산 MBC를 설립했고 곧 경영 위기를 겪어가지고 김지태 씨에게 부산일보 사주인 김지태 씨에게 이 경영권이 넘어갔고 김지태 씨가 서울 MBC를 설립했지만 역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대기업들의 주식 증자를 받아서 약 70%의 주식을 대기업이 가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후에 이제 1980년 이후에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은 앞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MBC의 모기업이 되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 있었고 88년도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방문진이 설립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대 그 방문진 이사장의 면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권마다 방문진 이사장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초기에는 특히 이제 주요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분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역임했고 또 유명 언론인들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서 MBC 출신의 이사장들이 선임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사실 뭐 방문진과 MBC 사이에 큰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고영주 이사장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당시에 이사진들의 일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폭압적인 밀어내기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권태선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 그리고 노조가 뭐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기보다는 사실상 동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권태선 이사장이 최근 이제 신임 MBC 사장도 선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앞서 잠시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기성세대들은 MBC가 한때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이제 MBC의 임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엘리트 언론인으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던 그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 갈등의 최전선이 되어 있는데요.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이 이러한 MBC 파행의 원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죠. 특히 2010년 이후 MBC 파행은 방문진과 또 방통위 등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후견주의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이러한 법제화된 우리의 그 방송 제도에서 정치 병행성에 종속된 그런 지배구조 차원의 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말에 477명의 청구인이 감사원에 박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혜택 의혹에 대해서 9가지 요지로 국민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023년 3월 6일에 박문진과 MBC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박문진 사상 초유의 일로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난 10여 년 동안 MBC와 박문진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었고, 박문진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관리가 과연 가능하긴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공영방송 MBC가 물론 시청률 지향적인 그런 운영을 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청률이라는 것이 그 방송사의 이제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MBC의 경우에 당연히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10년 이후에도 한때는 2013년에서 16년,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시청률이 지상파 최고를 기록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MBC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지상파 최하를 시청률, 점유율 모두 지상파 최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지난 10년 동안의 시청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상파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의 하락 추세는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개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 채널을 얼마나 보느냐, 이런 자료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MBC가 2021년도 일일 평균 개인 시청 시간에서 TV조선에 밀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 뉴스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요. 예. 메인 뉴스 시청률의 경우에 해당 채널에 대한 특히 보도와 시사가 주입니다만은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MBC가 메인 뉴스 시청률에서 지상파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뼈아픈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MBC가 또 프로그램 질에 있어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거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시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QI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QI 지수가 높다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 MBC가 함께 만든 QI 지수에 있어서도 MBC가 KBS와는 물론이고 SBS에도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 모든 기업의 사실 경영 성과의 핵심 지표가 매출액이나 손익률인데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의 경영 목표가 매출액을 가장 높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출 극대화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매출액을 핵심 지표로 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특히 2017년 이후 MBC 매출 실적의 급락이라는 표현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총 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등에서도 대부분 마이너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간 기업이나 민영 방송이라면 당연히 경영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마이너스를 주로 지금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MBC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MBC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등은 지속적인 편파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앞서도 축사 등에서 여러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사례를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양측에서 그간의 MBC를 중심으로 한 왜곡 편파 논란을 기록한 백서나 저서들이 지금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노조 출신 사장이 연속 선임되면서 정치적인 편파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더욱 강건하게 귀를 막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MBC 저널리즘의 위기가 MBC의 경영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편파 보도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더욱 MBC의 미래가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MBC의 이런 모습에 관리 감독자여야 할 방문진이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비판을 충실히 전달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외부의 비판을 무조건 막아주는 어찌 보면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BC는 현재 대단히 정파적 폐쇄주의로 뭉친 조직을 띠고 있고요. 방문진은 MBC의 관리 감독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문진법 제10조에는 방문진의 여러 가지 직무를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 등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방송 운영에 특히 실무에 구체적인 이제 방문진이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별다른 실권이 없는 셈이죠. 특히 MBC는 사장과 노조가 이제 단체 협약에 의해서 각 영역의 국장에게 조직표상 상급자인 임원급이나 임원급 본부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진의 인사를 통한 관리 감독도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에다가 또 경영평가 같은 항목이 앞에서도 있습니다만은 회계 등에 관해서 외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장치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 두루뭉술이하고 경영진과 노조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방송의 본질에 대해서 방문진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방문진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는 규정이나 제도 미비도 일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방문진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제도가 후견주의 원칙하에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필요한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견주의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영방송 MBC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또 외부 감사 등을 명문화하고 경영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방문진이 MBC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도록 필요한 법령과 조문을 개정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 협약이 실질적인 방문진의 관여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식으로 방문진과 MBC의 경영진이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현재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등의 임기가 이어져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또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문진, 뭐 KBS 이사회 다 마찬가지겠죠. 임기를 연동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은 이런 방문진이나 방통위 등은 2년 반으로 임기를 맞추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권 전환기의 신구 세력 간 갈등을 없애는 도구적인 목적이지 이것이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음이요. 최근 민주당의 이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개정 법안의 요지가 MBC 방문진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현행 이사 수를 대폭 늘려서 21명으로 하고 국회를 포함해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또 방송 관련 직능 단체들이 일정 숫자를 추천을 해서 이사회를 21명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게 이제 명분은 물론 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근데 제한된 여러 단체들의 경우에 물론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방송인데 이들이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비판이 나고 있고요. 현재 이들 단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은 현재보다도 훨씬 극심한 편향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 MBC의 파행 사태를 봤을 때 그 최대 피해자가 물론 국민입니다만은 이건 못지않게 MBC 구성원들도 이 MBC 파행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MBC 내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벌어졌던 처절한 반목과 투쟁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 시청자들은 MBC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던 MBC 내부 구성원들을 새로운 MBC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로 복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MBC의 새로운 규범적 목표를 이들이 함께 설정하고 또 이를 내면화하면서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스스로 방송 전문직주의 문화를 확고히 하여서 현재 MBC에 팽배해 있는 노조 우위 문화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MBC의 정상화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MBC 민영화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MBC 민영화가 현재 MBC가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MBC를 응징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도 그 미디어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실현성도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MBC도 공영방송의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새로운 좌표를 찾는 과정에서 민영화를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정부와 MBC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적으로 우리 사회, 시청자 그리고 MBC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베스트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MBC의 거버넌스 문제는 20여 년 넘어서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같은 대결적인 정치 상황과 병행해서 만능의 어떤 마법 지팡이 같은 그런 쉬운 해결책은 찾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 제도의 축을 후견주의와 조합주의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리도 없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보듯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 가능한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MBC 구성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상향식 전문직주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우리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맞는 공영방송을 역할을 찾는 문제, 또 MBC의 민영화 여부 같은 그러한 조금 더 큰 그림은 사실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더 큰 미디어 정책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